집중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대일 이정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연합뉴스입니다. 한국 등 15개국 세계 최대 FTA RCEP 협정 서명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15일 참가국 정상들이 서명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이 이날 화상을 통해 열린 이 RCEP 정상회의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RCEP 참가국의 무역 규모, 인구, 총생산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합니다. 네,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8년 만에 닻을 올린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마이너한 부분인데요. 하나 좀 발음을 좀 교정하고 넘어가자면 지금 네. 정부 관료들은 이 RCEP를 RCEP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요. 네. RCEP이라고 정부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RCEP이라는 용어로 좀 통일을 하고 이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어제 이제 제4차 RCEP 정상회의가 열렸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15개국 간의 RCEP 그 협정이 타결되고 최종 서명이 이루어지는 어제 역사적인 날이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부터 사실 이 논의가 시작됐다가 8년 만에 최종 타결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동안 8년간에 총 31차례 회의가 집중적으로 협상이 열렸었고요. 또 10차례 화상 그 정상회의가 열린 끝에 최종 타결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아까 뉴스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아세안에 속한 10개국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15개 나라가 최종 협상에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어상 하나 좀 설명드릴 건 FTA가 있고 RCEP이 있는데 RCEP이 대체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 FTA는 주로 양자 간, 두 나라 간에 이루어진 협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RCEP 같은 경우는 특정 영내, 아시아면 아시아, 아시아 태평양이면 아시아 태평양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다자간 여러 국가 간에 체결되는 FTA를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FTA 같은 경우는 모든 경제 행위의 그 자유화를 추구하는 그런 협정이라고 한다면 RCEP 같은 경우는 관세를 낮추고 무역과 서비스업을 자유화하는 그래서 수출과 무역에 특화된 FTA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출 무역에 특화돼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이기도 하고 또 관세 문제 때문에 미중 패권 다툼에 있어서 관세 문제 때문에 정말 글로벌 경제에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 같은 다자간의 메가 FTA라고 볼 수 있는 다자간 협정 이게 맞는 표현 맞나요? 메가 FTA 예, 하면 맞습니다. 맞는 표현 맞나요? 메가 FTA라고 볼 수 있는 RCEP의 출범 정말 좀 반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이 뭉쳤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는 전체 GDP의 60%를 수출로 먹고 사는 그래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다 보니까 네. 가급적 이 수출의 활로를 다변화하는 그래서 우리 경제의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메가 FTA인 이 RCEP 출범이 우리의 수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대형 호재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참가국들의 무역 규모라든지 또는 인구 또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합칠 경우에 역대 최대 규모의 FTA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일본이 주도해서 11개 나라가 참여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고 하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큰 규모고요. 명목 GDP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어떤 시장이 열렸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이 RCEP 서명을 한 이후에 RCEP 회원국 15개 나라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네. 화상으로 서명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어제 세계 최대 FTA인 RCEP 협정에 서명을 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좀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불편한 관계 잘 아시죠? 그래서 일본이 한때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가했었는데요.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나라 간의 FTA가 추진되다가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이번 RCEP 협정에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 간의 FTA가 체결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동안 막혀있던 일본 시장이 조금 열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 미국, 일본 이 세 나라 간의 경제적인 공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신남방 정책, 주로 아세안 국가들을 타깃으로 했던 경제 활성화 대책인데요. 아세안에 속해 있는 10개 나라 중에 5개 나라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지만 나머지 5개 나라는 FTA가 체결돼 있지 않았었는데요. 이 나라들도 RCEP으로 한꺼번에 묶이면서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의 협력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닦았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 시장 중에 하나인 인도가 최종적인 협상 과정에서 이탈함으로써 기회가 좀 더 커질 수 있던 부분들이 좀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RCEP 협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또 우리 정권의 추진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는 신남방 정책의 드라이브가 걸렸다는 점 주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경제 영토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세안 수출 시장이 열리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인지 분석을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까 뭐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못 드렸지만 이 RCEP의 핵심적인 부분은 관세를 낮춘다라는 거죠. 네. 회원국 간에 서로 굉장히 낮은 관세로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FTA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세 철폐율이라고 하는데요. 관세를 얼마나 없애는가 하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 RCEP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약간 품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가장 낮게는 91.9%, 가장 높게는 94.5% 관세를 거의 다 없애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한국과 아세안 FTA에서 관세 철폐율이 79 내지 한 89%였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 철폐율을 기록함으로써 역내 이 RCEP 회원국 간의 수출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또 철강, 섬유, 기계 부품, 뭐 의료용품까지 포함해서 이런 제품들이 사실상 거의 관세가 없는 굉장히 싼 가격으로 나머지 14개 회원국에 수출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군들의 어떤 그 무역상의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부분들은 최근에 동남아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한류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이 한류 콘텐츠와 관련해서도 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세안 지역에서의 그 지적 재산권을 강화한다든지 또 한국산 제품이 아닌데 한국산 제품으로 이렇게 혼동해서 한국 제품 시장을 침해하는 그런 어떤 혼동 행위를 금지하게 됐고요. 또 현지에서 상표권을 선점하는 그런 행위를 방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게임이라든지 영화, 드라마, 또 우리나라 그 음반 산업 이런 부분들이 현지로 굉장히 수익성 있는 수출이 가능한 그런 어떤 토대를 닦았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일본 수산물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민감한 대목인데 일본 쪽의 수출입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일본과의 뭐 그 서비스 또는 공산품 제품은 역시 이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고요. 하나 이제 민감했던 부분을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동인도 지진 이후에 일본에서 불거졌던 그런 어떤 수산물의 안전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일본산 수산물의 그 수입액은 2.9%만 추가 개방하고 함으로써 그 제품 역시 대부분 국내 소비가 굉장히 적은 품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안전성 위협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걸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들, 쌀이라든지 고추, 마늘, 양파
이렇게 민간 품목들 같은 경우는 양호 대상에서 제외가 됨으로써 우리나라 농가의 어떤 그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도 동시에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셉 협정의 주요 내용들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호재가 예상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세 철폐율이 90%가 훨씬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을 굉장히 싼 가격에 이 나머지 14개 회원국에 수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길이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수출의 활로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콘텐츠 확산 속도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들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별도의 다자간 협약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 알셉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또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협정에 참여할 것인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이 알셉을 포기할 경우에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셉 협정 체결 모멘텀 어제 서명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과연 국내 증시 안에서 수혜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 제품 가운데 아세안 국가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의 수출이 많이 되는 품목들이 가장 큰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 수출 물량이 10%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고요. 그러면서 보면 이런 그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들 동반 어떤 그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2조 3천억 정도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수했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포스코라든지 이 알셉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수출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대표적인 수출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원산지 규정이 FTA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의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는 형제 INC라든지 태평양물산 또 SG충방 이런 섬유 의료 업체들이 굉장히 싼 가격에 역내 다른 국가들에 수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류, 섬유 이런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하나 말씀드릴 부분들은 아세안에 주로 수출이 많이 되는 기업들, 품목들,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이 기업들이 굉장히 큰 수혜가 예상되고요. 플러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시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한류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들, 제이 콘텐츠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의 콘텐츠 생산 업체의 관련주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알셉 협정 체결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그 모멘텀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그리고 의류와 섬유, 음식료, 화장품, 한류 콘텐츠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